코인베이스가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신들이 발행하는 모든 랩핑 자산의 이동 경로, 그러니까 브릿지를 단 하나의 기술로 통일하기로 한 건데요. 맞습니다. 바로 체인링크의 CCIP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기술 하나를 선택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돈이 움직이는 방식의 표준을 여기서 정하겠다. 거의 뭐 선언처럼 들리네요. 선언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기술 제휴 정도로 볼 사안이 전혀 아니죠. 그렇죠. 대상 자산 규모만 해도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거든요. 10조 원이요? 네, 이 거대한 자산을 앞으로 오직 이 길로만 다니게 하겠다. 이런 거니까요. 사실상 코인베이스가 시장 전체에 이제 아무 다리나 건너지 마세요. 이 고속도로가 표준입니다라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와, 10조 원짜리 자산의 이동을 단 하나의 기술에 맡긴다. 이건 정말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는 결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중대한 선언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부터 짚어보죠. 코인베이스가 체인링크의 CCIP를 자신들이 발행하는 거의 모든 랩핑 자산의 독점 브릿지로 채택했다는 거잖아요. 네. 12BTC, 12ETH 같은 것들 말이죠. 네, 12BTC, 12ETH, 12XRP는 물론이고요. 12도지, 12LTC, 12ADA까지. 사실상 코인베이스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주요 랩핑 자산은 전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전부네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방금 말씀하신 그 독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독점? 보통 이런 경우엔 여러 기술을 좀 병행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직 CCIP 하나만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런 아주 강력하고 이례적인 신호죠. 그게 좀 의아하긴 해요. 왜 굳이 독점일까? 리스크를 분산하지 않고 한 기술에 올인하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일 텐데 기존 브릿지 기술들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많았던 건가요? 솔직히 저도 브릿지를 쓸 때마다 내 자산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가 반대편에서 제대로 나올지 좀 조마조마했던 경험이 많거든요. 바로 그 조마조마한 경험이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까지 크로스체인 브릿지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 이자 뭐랄까 아킬레스건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이용자뿐만 아니라 개발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기관 입장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었습니다. 수많은 해킹 사건의 진원지가 바로 이 브릿지였죠. 맞아. 몇 천억 원짜리 해킹 사고 소식 들으면 거의 다 브릿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 유독 브릿지에서만 그렇게 사고가 많이 터졌던 걸까요? 그게 기존 랩핑 기반 브릿지들의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취약점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진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에서 쓰려면 비트코인을 어딘가에 맡기고, 즉 락을 하고 네. 이더리움 위에서 이 비트코인은 내 담보야 라는 증표, 즉 랩트 토큰을 발행, 민트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 맡겨놓은 비트코인이 담겨있는 금고, 즉 스마트 컨트랙트가 해커들의 집중 공격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아, 그 금고 하나만 털면 그 안에 예치된 수천, 수억 달러의 자산을 한 번에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해커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꿀단지였겠네요. 정확합니다. 단일 실패 지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너무나 명확했던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이 금고를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는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어요. 신뢰의 주체가 모호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체인마다 유동성의 제각각 파편화되는 문제도 심각했고요. 아, 맞아요. 이더리움의 USDC랑 솔라나의 USDC가 이름만 같지 사실상 다른 자산처럼. 예, 그렇게 거래되는 현상도 있었죠. 결국 기존 브릿지들은 임시로 놓은 삐걱거리는 나무다리 같았다는 거군요. 급하니까 건너긴 하는데 건널 때마다 불안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다리. 완벽한 비유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더 이상 그런 다리에 10조 원짜리 자산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거고요. 네, 코인베이스는 이제 은행이 사용해도 될 만큼 안전한 고속도로를 원했던 거고 그 해답으로 체인링크의 CCIP를 찾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안전한 고속도로라는 CCIP는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이 불안한 임시다리들과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CCIP는 아까 말씀드린 그 락앤민트 방식과는 좀 다른 접근을 합니다. 핵심은 어디티드 토큰 풀이라는 검증된 자산 풀 구조인데요. 잠시만요. 어디티드 토큰 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그 꿀단지 방식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게 핵심입니다.
기존 방식이 모든 사람의 자산을 하나의 거대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었다면 CCIP는 각 체인마다 이미 검증되고 감사받은 별도의 자산풀, 그러니까 금고를 여러 개 두는 방식에 가까워요. 금고를 여러 개 둔다. 네. 그리고 자산을 옮길 때는 한쪽 금고에서 자산을 꺼내서 다른 금고에 넣는 게 아니라 A체인에서 B체인으로 $100를 보내시오라는 아주 안전하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아, 그럼 B체인에 있는 자산풀에서 그만큼의 자산을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자체가 그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라 목적지에 있는 검증된 금고로 인출 지시서를 안전하게 보내는 느낌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할 만한 거대한 단일 꿀단지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출 지시서를 전달하는 과정 전체를 체인링크의 아주 강력한 오라클 네트워크가 책임집니다. 체인링크의 오라클. 네. 체인링크 오라클 네트워크는 이미 전체 디파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의 70% 이상을 수년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신뢰도를 입증해 왔죠. 이미 검증이 끝났군요. 네. 수많은 독립적인 노드들이 교차 검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중앙화된 공격 포인트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CCIP는 결국 체인링크가 원래 가장 잘하던 분야, 즉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기술을 가치, 즉 돈 전송에 적용한 거군요. 맞습니다. 가격 정보 같은 단순 데이터로 옮기던 노하우를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옮기는 데 쓰는 거니까 신뢰도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겠어요. 그렇죠. 기관 고객을 상대해야 하고 ETF 커스터디까지 맡고 있는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선택은 없었을 겁니다. 규제 당국에 설명하기에도 훨씬 용이하고요.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우위는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이 선택을 한 주체가 코인베이스라는 점 말입니다. 네, 맞아요. 코인베이스는 단순히 큰 거래소가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문을 연 핵심 커스터디 업체이고 월가의 자금이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고. 자체 레이어 2 네트워크인 베이스까지 성공시켰죠. 맞아요. 이런 표준을 만드는 기업이 CCIP를 선택했다는 건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이 앞으로의 기본값, 디폴트다라는 선언입니다. 기본값이다. 네, 코인베이스는 업계의 표준 제조기, 스탠더드 세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비트코인 ETF의 커스터디 파트너가 되니까 그게 월가의 표준이 됐고, 그랬죠. 그들이 베이스를 만들자 수많은 개발자들이 그 위로 모여들었죠. 이번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수준의 안전한 크로스체인 기술을 원한다면 CCIP를 써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곧 표준이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기업이나 프로젝트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겠네요. 특히 기관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곳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렇죠.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개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코인베이스가 발행한 10조 원 규모의 자산과 상호작용하는 앱을 만들고 싶다면 당연히 CCIP를 기반으로 개발하는 게 유리해지죠. 이건 더 이상 기술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와 생태계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번 결정이 수많은 기술들이 난립하던 크로스체인 브릿지 전쟁의 행방을 가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으로 인해 코인베이스의 자산들, 예를 들어 CBBTC나 CBXRP를 가진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체감하게 될까요? 제 CBBTC에 갑자기 새로운 기능이라도 생기는 건가요?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활동 무대가 생긴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활동 무대요? 네. 이 자산들이 더 이상 특정 체인,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라는 하나의 무대에만 갇혀 있지 않게 되는 거죠. CCIP라는 통록을 통해서 모든 체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멀티체인 유동성 자산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와, 그건 정말 큰 변화네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진 CBBTC를 가지고 이더리움이 아니라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솔라나의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다거나 네, 가능해지죠. 아발란체 기반의 결제 앱에서 커피값으로 내는 활동이 아주 쉽고 안전하게 가능해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활용 범위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단순히 체인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서 디파이, 결제, 파생 상품, 그리고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실물 자산 토큰화, RWA 분야까지. 모든 분야로요. 네. 어디서든 쓰일 수 있는 비트코인,
어디서든 쓰일 수 있는 리플이 탄생하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산 생태계를 블록체인 세계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되는 셈이죠. 단순히 자산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의 지용도 바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베이스와 솔라나를 연결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생태계잖아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나라를 잇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EVM 기반인 베이스와 독자적인 기술 스택을 사용하는 BEVM의 대표주자인 솔라나. 네. 이 둘의 연결은 지금까지 넘기 힘든 장벽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CCIP가 그 중간에서 일종의 만국 공용어 혹은 유니버설 번역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개발자들은 사용자가 베이스에 있던 솔라나에 있던 신경 쓸 필요 없이 두 체인의 유동성과 사용자를 모두 활용하는 새로운 앱을 만들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개별 체인이 각자 도생하면서 우리 체인은 최고다 라고 외치며 경쟁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 모든 체인이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며 연결되고 가치를 주고받는 체인 간의 통합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듣다 보니 이 그림이 점점 더 커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CCIP가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만 쓰이는 기술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이게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거죠? 네, 어쩌면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수 있습니다. 오, CCIP는 단순히 A라는 암호화폐를 B라는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기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국제인연 간 통신협회, 바로 우리가 아는 스위프트와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스위프트요? 전 세계 은행들이 국제 송금을 할 때 쓰는 바로 그 금융망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스위프트입니다. 아니, 그 전통 금융의 심장부와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테스트를 이미 끝냈다고요? 맞습니다. JP모건, 시티그룹 같은 거대 은행들이 참여해서 스위프트망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에 토큰화된 자산을 전송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와, 이는 CCIP가 암호화폐라는 특정 산업군을 위한 내부 기술이 아니라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잇는 거대한 인프라 레벨의 기술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와, 그건 정말 차원의 다른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은행, 국가, 거래소,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 플레이어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레이어, 공통의 언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코인베이스의 이번 선택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필연적이다.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래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표준을 선택한 것이죠. 월가가 블록체인으로 들어올 때 사용할 고속도로를 미리 선점한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미래에는 어떤 특정 블록체인 하나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보다 중요한 건 이 수많은 체인들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 하는 문제 같습니다. 마치 인터넷 초기에 AOL이 이기냐, 컴퓨서버가 이기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결국 그 모두를 연결하는 TCIP라는 통신규약이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요. 그 비유가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지금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체인잉크는 블록체인 세계의 TCIP, 즉 데이터와 가치를 전송하는 보편적인 표준 프로토콜이 되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블록체인의 TCIP.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그 TCP/IP라는 고속도로 위에 금융이라는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고 있는 형국인 거죠. 결국 이번 파트너십은 블록체인 인프라의 거인과 블록체인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거인이 만나서 미래 금융 인터넷의 표준을 함께 만들겠다고 선언한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산이 모든 체인에서 동일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기관들이 안심하고 멀티체인 금융상품을 만들며 토큰화된 실물 자산이 국경과 기술의 장벽 없이 이동하는 미래. 그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금융 인터넷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려 합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표준 인프라가 자리를 잡게 되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전통금융의 어떤 부분들이 이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 위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될까요?
국경간 송금일까요?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 거래 시스템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